건물 방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물 방수하면 크게 옥상 방수와 외벽 방수를 생각하게 되죠. 외벽 방수가 잘 되는 건물과 안 되는 건물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영상처럼 외벽 방수가 잘 되는 건물은 지금처럼 물방울이 또르륵 생기면서 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리게 돼요. 하지만 외벽 방수가 안 되면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외벽에 방수층이 없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건물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형 EMC 이 팀장입니다. 요즘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꿉꿉한 날이 많이 지고 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방수 문제 고민 많으시죠? 요즘 방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건물 방수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번에 소개드릴 현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현장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인데요. 시공이 완료된 현장을 먼저 보실게요. 외벽 방수에서 옥상 방수는 물론 외관까지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화이트로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물 한 방울 스며들 틈 없이 완벽한 방수를 위해 꼼꼼히 작업을 진행하였답니다. 타일 건물 외벽 방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일이 떨어질 염려는 없지만 누수가 있고 매지가 부식된 경우에요. 오늘 소개드리는 건물처럼 에폭시 수지를 도포하여 타일과 매지를 강화해줘서 누수를 막은 다음 우레탄으로 마감 도포를 해서 마무리하는 에폭시 수지 공법이고요. 두 번째는 타일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의 건물은 에폭시 수지 공법으로는 타일이 떨어지는 걸 완벽하게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EMC 세라믹 몰탈 공법을 이용하여 건물에 기부스하듯이 건물을 한번 감싸주고 EMC 노블 스톤으로 한 번 더 튼튼하게 감싸주는 방법인데요. 외벽 방수는 물론 외벽 단열까지 잡아주고 타일이 떨어질 염려 없이 건물 전체를 감싸주는 방법이에요. 이번 사례는 외벽 방수의 대표적인 시공법 중 하나인 에폭시 수지 공법으로 진행하였어요. 에폭시 수지 공법 안에서도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복잡하죠? 설명하는 저도 어렵네요. 외벽 방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선택을 잘못할 경우 차후 들뜸 현상이나 갈라짐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수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한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외벽 방수 과정에 대해 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대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공 전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변색되었을 뿐 아니라 오래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의 표면 정리를 하기 위해 고압 세척을 통해 타일면에 붙어있는 오염물질을 세척해줍니다. 오염물질이 남아있으면 외벽 방수제를 바를 때 빈틈이 생기게 돼서 세심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타일은 우레탄 실리콘으로 보강하고 매지가 떨어진 곳도 메꿔주면서 1차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튀어나온 못이나 철근 등을 제거해주고 줄눈도 보강해줬습니다. 이 또한 표면 작업이 매끄럽지 않으면 외벽 방수제를 바를 때 빈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세심하게 진행해야 마감 작업을 할 때 결과물이 높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표면 강화를 위해 에폭시 스시폭시 FT 프라이머로 도포하여 하도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강하고 방수 기능이 높은 우레탄계 매직탄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에폭시 수지 공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콘크리트에 방수 제품을 바르면 나무줄기처럼 흡수되어 굳어져서 방수층이 형성되는 공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타일면에 방수 제품을 바르면 표면의 방수층을 형성시키는 공법이 있어요. 콘크리트와 타일면의 경우 사용하는 제품과 공법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타일 건물 외벽 방수를 완료했어요. 하지만 외벽 방수만으로 건물의 완벽한 방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가 볼까요? 외벽 방수만큼 건물 방수에 중요한 옥상 방수예요.
옥상 방수만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요약해서 설명드린 후 옥상 방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해 볼게요. 옥상 방수도 바닥면 방수와 난간 방수를 같이 진행해 주는데요. 빗물이 건물의 가장 큰 면적으로 닿는 부위가 옥상이며 물이 가장 많이 고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외벽만큼 그 이상 더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죠. 옥상 방수에 앞서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바닥의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크랙이 생긴 부분들을 메꾼 다음 손상된 바닥을 강화하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해줘요. 언제나 같은 말이지만 좋은 결과물은 꼼꼼한 기초공사에서 완성돼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우레탄 방수 페인트를 아낌없이 넉넉하게 사용해서 마감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호 부위 실리콘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어야 해요. 벽면 이외에도 창틀로 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건물 외벽의 방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옥상 두겁 작업을 진행하면 좋아요. 쉽게 설명해서 난간 상부에 모자를 씌워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빗물이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지 않아 외벽 방수에 큰 도움을 줘요. 옥상 두겁은 적은 비용으로 외벽 방수가 문제없는 건물도 하면 좋아요. 예방 차원에서 시공을 해두면 건물 외관도 포인트되고 외벽 방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꿀팁이에요. 셀프 시공도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건물 외벽 방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외벽뿐만 아니라 창틀의 실리콘과 옥상 방수, 옥상 상부 등 정밀히 진단하고 보완해야 해요. 이번 시공에서도 외벽 방수는 물론 옥상 방수 창호 실리콘 작업까지 전부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자, 그럼 이전에 낡고 방수 기능이 사라졌던 외벽의 모습은 사라지고 튼튼하게 보수된 현대적인 신축 건물처럼 재탄생한 모습을 보실게요. 시공 후 제대로 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어요. 방수가 안 되는 건물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벽면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듯 물이 전혀 흡수됨 없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공의 장점으로는 공사기간이 짧으면서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컬러 구현 또한 자유로워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에요. 단점으로는 벽면이 부식되어 타일 탈락이 발생하는 건물은 지금 같은 에폭시 수지공법으로는 시공이 어려워요. 타일 탈락이 발생한 건물일 경우 EMC 세라믹 몰탈 공법을 이용하여 EMC 노블 스톤으로 마감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시공된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외벽 방수나 외벽 도색 같은 작업은 기초 작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 한 번에 만족스러운 시공하시길 바래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